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차를 보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깐, 이게 정말 2027년형 그랜저라고?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현대 그랜저 SM7 2027입니다. 이름부터 상당히 독특하죠? 과연 이 차가 기존 그랜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단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실내, 주행감, 첨단 기술, 가격 그리고 경쟁 모델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차가 정말 구매할 만한 모델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차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디자인입니다. 2027 그랜저 SM7은 기존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웅장한 분위기를 한층 더 미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는 넓고 낮게 설계된 느낌을 주면서 차체가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입니다. 특히 전면 조명과 그릴이 하나의 디자인처럼 연결되는 스타일은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대형 세단이 단순히 크고 무게감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면 이 차는 크기뿐 아니라 기술적인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는 데 집중한 느낌입니다. 측면으로 돌아가면 긴 보닛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루프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형 세단답게 휠베이스가 길어 보이고 차체의 비율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자인이 너무 중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운전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분위기죠. 후면부 역시 상당히 깔끔합니다. 좌우로 길게 이어지는 리어램프는 차량의 넓은 인상을 강조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장식보다는 선과 면을 이용해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차를 도로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기존 그랜저보다 훨씬 존재감이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대형 세단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버튼이 많고 화면이 크다는 것이 아니죠. 운전자가 앉았을 때 이 차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2027 그랜저 SM7의 실내는 바로 이런 부분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대시보드는 수평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운전석에서는 차량 정보와 내비게이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차량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트 역시 장거리 주행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넉넉한 공간과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고 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이 적용된다면 그랜저 특유의 프리미엄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겠죠. 특히 뒷좌석은 이 차의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용 세단으로 사용한다면 뒷좌석 승객이 느끼는 공간과 편안함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주행 성능입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멋지고 실내가 고급스러워도 운전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다면 좋은 차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2027 그랜저 SM7은 대형 세단다운 부드러운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중심으로 세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기보다는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안정적으로 노면을 눌러주는 듯한 느낌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히 대형 세단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최고 출력이 아닙니다. 저속에서는 부드럽고 중속에서는 여유롭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죠. 만약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다면 도심에서는 조용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하면서 필요할 때 충분한 힘을 제공하는 조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쟁 모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아 K8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K8은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랜저는 브랜드 이미지와 공간, 편안함에서 강점을 보여왔죠. 또 수입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BMW 5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같은 모델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과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7 그랜저 SM7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요즘 자동차에서 첨단 기술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높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선 유지와 차간거리 조절,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안전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운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전 피로도 역시 크게 줄어들겠죠. 또한 디지털 키, 스마트폰 연동, 음성 제어, 고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기능도 차량을 사용하는 경험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많다는 사실보다 실제 사용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하느냐입니다. 화면은 크지만 조작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불편하겠죠. 그래서 2027년형 모델에서는 기술과 사용 편의성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판매 가격과 세부 트림 구성은 실제 출시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가격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다만 그랜저가 K8과 직접 경쟁하면서도 상위 트림에서는 수입 프리미엄 세단을 고민하는 소비자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면 옵션과 상품성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같은 가격에서 더 넓은 공간과 더 많은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면 그랜저의 경쟁력은 분명 강해집니다. 결국 이 차의 가장 큰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랜저가 다시 한번 국내 대형 세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하고, 실내는 더 고급스러워지고, 기술은 더 똑똑해지며, 주행 성능은 편안함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패키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한 차는 없습니다. 경쟁 모델보다 가격이 높아진다면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 주행에서 기대만큼의 정숙성과 승차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보다 실제 차량이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대되는 방향만 놓고 본다면 2027 그랜저 SM7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넘어 국내 대형 세단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그랜저 SM7 2027과 기아 K8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해서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까지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새로운 신차와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